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오늘 책은 퇴사가 간절한 날에 읽는 철학 이야기입니다. 책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재직 일수가 낮다고 합니다. 즉, 이직률이 높은 거죠. 그 배경에는 이직을 하지 않고 한 직장에 오래 있는 사람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전 세계 어디라도 직장인이라면 마음속에 사직서 하나는 품고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은 왜 그런지, 그 퇴사를 생각하는 개인의 해결 방안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저자인 사토와 사회 초년생 시마오가 등장해서 문답 형식의 대화를 통해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소크라테스 문답과 다른 점은, 소크라테스가 계속 물었다면 여기서는 시마오가 계속 묻고 사토가 답하는 점이 다르긴 한데요.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답게 재밌는 형식으로 쉽게 서술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책을 시작하며 팬데믹 이후에 직장인을 위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는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긴 큰 변화 중 하나는 불평등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 격차는 네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 간 격차죠. 두 번째는 국내에 있는 지역 간 격차예요. 세 번째는 계급 간 격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젠더 간 격차입니다. 코로나19로 누구나 미래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일한다면 누구나 명예롭고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각 개인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변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각 챕터 끝에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라고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행복으로는 풍족해질 수 없다. 풍요와 돈은 같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재화 서비스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단, 풍요를 느끼는 감정은 돈으로 살 수 없죠. 맛있고 비싼 초밥을 처음 먹을 때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매일 먹으면 질려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왜 돈을 갈구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돈에는 실체가 없어서 아무리 손에 쥐어도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맞아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더욱더 그 실체가 없는 부, 즉 돈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배금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 자체를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그럼 돈으로부터 자유와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생각은 자각과 단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입니다. 시급으로 10,000원을 받든 몇 억대 연봉을 받든 자본가가 되지 않는 한 똑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행복보다 자기 내면에서 안전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 듯 하네요. 그 다음 장의 정리인데요. 일은 우정이 아닌 신뢰를 쌓는다. 남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나 인간은 본래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당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와 맞지 않는 동료나 상사가 있어도 우연히 함께 일하게 됐네 정도로 받아들이고 일의 목적을 공유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좋죠.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 경우는 그 사람과의 대면을 최소화하고 자신과 맞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공동체, 무리, 그룹 등은 불편한 사람과의 마찰을 줄이거나 이해관계로 생긴 부서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죠.
상사와의 상하관계로 고민한다면 다른 위치에 있는 관계를 이용해 보세요. 인간은 원래 더 잘 살기 위해 공동체를 만든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어요. 회사를 이익, 선, 추구 조직으로 본다면 조직 안에서 일하는 것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인간의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인간관계로 고민이 있어도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줄이고 공동체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본래의 목적에 집중함으로써 인간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자, 3장의 한 페이지 정리인데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거나 일의 보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던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 일에 지속성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일에 있어 지속성이란 조직을 존속시킬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공헌 관련 업무일지라도 영리 추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일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하고 싶은 일 따위는 포기하는 편이 좋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꿈을 이룬다는 건 쉽지 않지만 진심이라면 반드시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등의 요소를 모조리 끄집어내서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로 인해 한 직업, 한 회사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는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시점에서 움직여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생겨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보고 자신이나 남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 즉 천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첫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자, 4장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타인에 대한 사랑보다 건전한 자기애로 자신을 보호하자. 어차피 나란 인간은 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저도 잘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는 해요. 그럴 때는 같은 영역에서 경쟁하지 않아요. 도망치지 말고 시야를 넓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세요. 열등감보다 무서운 건 남을 부러워하면서도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나쁜 질투심이에요. 사실 질투는 좋은 질투와 나쁜 질투가 있어요. 좋은 질투는 열정과 의욕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전혀 없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다만 자신이 나쁜 질투에 빠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처럼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객관적으로 조언을 듣는 것이 좋아요.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사실 자기에게 관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자기 혐오와 삐뚤어진 자기애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한 삐뚤어진 자기애는 나쁜 질투로 이어져요. 건전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화하다 보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5장에 대한 정리입니다. 고독은 극복하려 하지 말고 철저히 피하는 게 좋다. 현대인이 고독을 느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포함해 모든 게 분업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회사 안에서 할당된 일을 하죠. 그 때문에 인생 전체의 그림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기분을 느꼈다면 그때는 바로 본인의 환경을 바꿔보세요. 삶의 장소, 일하는 곳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위험한 경우는 고독을 이겨내는 게 강한 인간의 증거인 듯이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타고난 인내력이 있으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지금 안고 있는 감정이 좋아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바꿔보는 겁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나와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창의력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자신이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SNS 등에서 타인과 표면적으로 사귀는 것보다 자신의 고독과 잘 어울리는 것, 자기 자신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이 앞으로의 긴 인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5챕터로 되어 있고요. 되게 챕터가 짧고 읽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가의 말에서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 주셨어요. 지나치게 애쓸 필요는 없겠지만 적절한 노력은 필요하다. 인생에 행운이나 불행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라는 단순한 진실이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책은 21년이 아니고 22년 11월 25일에 동양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직을 생각하는 직장인의 불안과 고민을 철학적 얘기로 무겁지 않게 풀어낸 점은 역시 잘 팔리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퇴사를 통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걸 저자의 말대로 철학 공부를 통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돈 공부나 다른 방법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좋은 책을 제공해 주신 동양북스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음 공부, 돈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감사합니다.